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3일 새벽 6시입니다. 핵 문제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할 경우에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남한에는 그 핵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냐? 설마 김정은이가 쏘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딱 이렇게 요약됩니다. 설마 김정은이가 쏘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어요. 생존을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비굴한 국민, 비굴한 정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까지도 민방위 훈련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숨을 데가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지하시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좀 가르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진 대피 훈련은 하면서 그보다 더 시급한 핵 미사일 대피 훈련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러려면 왜 정권 교체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정말 김정은이가 이게 미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결정이 북한 노동당 정권에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적시를 하고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김정은 등 수뇌부를 공격할 기미만 있어도 핵으로 공격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상대방이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하는데 핵무기로 때리겠다니, 이게 맨정신입니까? 그런데 이런 김정은을 그동안 뒷받침했던 자가 누굽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5천만의 안전을 김정은에게 팔아넘기고, 그리고 자기는 민주투사다, 평화의 사도다라고 사칭한 문재인, 이완용 뺨칠 정도가 아니라 이완용 위에 문재인입니다. 이완용은 이미 망해가는 조선을 팔아넘긴 것도 아니지만 팔아넘긴 것은 고종, 순종이죠. 그런데 이런 사태를 보고도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에게 반드시 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기미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해야 한다니까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전쟁광으로 몰았던 자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문재인 위에 이완용입니다. 요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그나마 정리를 잘 했습니다. 북한이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김정은 등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공격을 가하도록 법조문에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이게 수뇌부가 공격받는다 하는 것은 한국에서 개발한 그 잠수작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때 북한 인민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북한 군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때리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겁을 집어먹은 겁니다. 법은 핵무기의 사용 조건으로 5가지를 적시했다. 북한에 대한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나 지도부에 대한 핵, 비핵 공격이 감행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공격이 의심만 되어도 핵 타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이 아무 이유 없이 북을 먼저
공격할 리도 없지만 정찰 위성 하나 없는 북한이 무슨 수로 공격 임박 징후를 알아낸단 말인가. 김정은의 불안이나 피해 망상만으로도 핵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아니 지금 김정은이가 잠에서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발작을 해 가지고 핵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수 있는 법적 장치까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남한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여러분들 잠이 제대로 오십니까? 김정은은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체의 선을 그어놓은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며 핵 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했다. 100날, 1000날, 10년, 100년 제재를 가해보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 핵을 대부가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대부하여 개선된 경제생활 환경을 추구하지 않겠다. 19,000여자에 달하는 연설문의 약 40%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였다.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든 것이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비핵화 절대 불가법을 만들었답니다. 애초부터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을 리 없었다. 2018년 초 돌연 평창올림픽에 참가한다며 평화공세를 편 것도 고강도 제재로 조여드는 숨통을 틔우고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전 세계를 속이고 트럼프에겐 보증까지 썼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북이 미사일을 다시 쏘는데도 모라토리움은 지키지 않느냐며 미국의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그러다 임기 말인 지난 3월 더 강력해진 ICBM이 솟아오르는 걸 지켜봐야 했다. 김정은의 쇼에 놀아난 민주당은 핵 선제 타격 법제화 소식이 전해진 지 사흘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 어떻게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제재 압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대북 포용과 대화 협력을 주문하며 강한 유감을 표현한 게 전부였다. 가짜 평화쇼로 핵미사일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준 것도 모자라 아직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 건가? 이게 문정권과 민주당이 5년 내내 강행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인가?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문재인이 김정은의 부하 노릇을 하면서 김정은이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고 김정은이 싫어할 일은 하지 않고 김정은이 싫어하는 사람은 적폐수사라고 그래가지고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종의 김정은이 문재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위임 통치한 이런 흑역사의 결산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완용 위에 문재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세계 역사에서 5천만 국민의 안전을 팔아가지고 적의 수괴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원한 예는 몇 번 안 될 겁니다.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재인이 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우선 문재인 시절에 있었던 반역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정권을 맡겨준 것 아닙니까? 왜 시작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 없으면은 미국을 압박하든지 해가지고 핵 공유 협정에 준하는 특별한 보증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핵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것은 최소한의 자구수단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맞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하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북한이 핵을 쓴다고 하지만은 핵을 써서 한국과 미군의 군사력을 100% 없애지 않으면은 보복 공격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네가 아무리 핵을 써도 대한민국의 국민들 최소한 70~80%는 살아남는다. 살아남기만 하면 그 다음에 너는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핵미사일 훈련 열심히 하는 게 북한의 핵 도발을 저지하는 중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여러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번 달부터 민방위 훈련 차원에서 핵미사일 대피 훈련 합시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은 세월호 선장보다 뭐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월호 선장을 왜 요구합니까?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뭐 10년, 20년 되는 게 아닙니다. 5년 동안 이 마비된 우리 국민들의 자주국방 의지를 되살리고 우리 군은 눈에 살기가 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김정은이가 주적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도록 국방 백서도 빨리 교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